난이도가 새로운 최고치를 갱신하고 ETF가 급증. 비트코인 2025년은 큰 전략을 준비 중일까? 알트코인의 C자리 쟁탈전, 열광의 전야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조정인가? 하늘은 비트코인, 땅은 이더리움.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재도약할 수 있을까? 400억 달러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거시경제와 규제의 압박 속에서 밈코인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오픈 AI가 새로운 대본을 쓴다. 이익에서 공익으로.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난 이유는? 밸런스 푼의 MPT 시장이 폭발적이다. 편히 쉴 수 있는 노드. 당신은 놓친 건 아닌가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재측정하고 24시간 동안 부의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2월 30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99,00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11시 기준으로 94,000달러를 약간 하회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평범하지만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이 내년에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블록 높이 876만 9,600에서 1.26% 상승해 1억 9,788조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의 평균 해시율은 781.07H이스입니다. 이번 조정은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강화시켰고 공급 측 변화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번 달에 49,591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올해 6번째로 높은 매수월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징후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트럼프 재집권 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위험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전체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명목 가치가 250.8억 달러, 이더리움은 63.7억 달러로 이틀 전보다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현재 전체 비트코인 포지션은 62.5만 개이며 그중 CAM의 포지션은 18.85만 개로 1위를 차지하고 바이낸스는 12.61만 개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대 미국 달러 청산 지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93,000달러를 하회할 경우 롱 포지션 청산 강도는 약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96만 달러를 돌파하면 숏 포지션 청산 강도는 11.944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숏 포지션의 청산 규모가 롱 포지션을 크게 초과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비율이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96,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만약 96,000달러를 돌파하면 숏 포지션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슈퍼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현재는 알트코인 시즌이어야 하지만 알트코인 인덱스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알트코인을 거래하고 자주 출구 지점을 모니터링하여 알트코인이 과거 사이클처럼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60%에 근접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리스크 대비 수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며 비트코인의 정기적 적립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시가 총액이 2021년 1월에 1.13조 달러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 시장은 흥분 또는 열광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토탈3는 9,627.8억 달러로 올해 성장률은 91.45%에 달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8,400억 달러에서 11조 달러 사이에 유지된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진동을 보일 것입니다. 반면 8천억 달러를 하회하면 더 신중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알림벨을 클릭하고 채널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원 전용 자산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른 공공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이는 434.1% 상승했으며 소라나도 84.2% 성장했지만 이들은 모두 이더리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이더리움 지지자와 보유자들의 감정을 저하시켰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상승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비판하며 그 미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일까요? Ethereum has been a laggard. I think it plays some catch up. I think it outperforms Bitcoin going forwards for a bit because, if we sit back and look at what the regulatory changes might be, that is the platform upon which most of the institutions will start doing stuff. 암호화폐 벤처 투자 회사 마스터K의 관리 파트너인 사울 레지와는 트럼프가 이전 SEC 위원인 폴 애킨스를 새로운 SEC 의장으로 지명하면 규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는 DP 프로젝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이더리움 생태계의 발전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ETF 신청을 더 많이 승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스테이킹 수익 기능이 있는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4%에서 5%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가문의 분산형 금융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며 이더리움, 체인링크 등의 핵심 자산을 구매하였습니다. We're a real estate family. It's what we love. It's what we know. We know it better than anybody. But if you want to talk about a hedge against real estate, think about something that's immediately liquid. Yep. Right? And that's what cryptocurrency is very easily, right? It's digital currency. It doesn't have fees. There's no brokers. There's no bankers. There's no lawyers. There's no title companies. There's no middlemen. There's no risk of fire. There's no risk of floods or tornadoes or hurricanes, right? There's a lot of downside protections that crypto can have that real estate being a tangible hard asset. 트럼프 가문의 행동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중요한 후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더리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2015년에서 2017년의 상승장에서 이더리움은 250배 상승했으며 ICO 열풍은 1000배, 만배 코인의 전설을 낳았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의 상승장에서 이더리움은 50바에 상승했으며 기술 업데이트는 디파이를 탄생시켰고 전번 상승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매 상승장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슈퍼컴퓨터로서의 발전을 이끌며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고 자본을 유치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을 더욱 장대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 비트코인은 하늘, 이더리움은 땅입니다. 비트코인이 시대를 열었고 이더리움은 응용을 확장하여 오늘날의 번영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12월 밈코인 시가총액은 한때 1370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빠르게 920억 달러로 하락하며 단 1개월 만에 400억 달러 이상을 잃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30% 하락했습니다. 네트워크 문화와 유행하는 밈에서 비롯된 밈코인은 소셜미디어 확산력과 화제성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도게초인과 시바이누는 한때 암호화 시장의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밈코인 시장의 성장세와 수요가 명확히 둔화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1일 밈코인 총 시가총액은 1201억 4,400달러였고 12월 9일에는 1370억 6,600달러에 달했으나 12월 23일에는 926억 77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 하락폭은 32.38%에 달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조정과 금리 변동으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도가 낮아졌고 많은 자금이 고위험인 밈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 보다 안정적인 전통 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압박의 증가입니다. 최근 각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밈코인의 합법성과 거래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고 관망하거나 매도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Now a lot of people are trading, shit coins, meme coins, all this stuff in crypto. But back then in 2005, the hot sector that everybody traded was penny stocks on the OTC market, which is similar. It's an unregulated market where anybody can go and trade. They don't have to report anything to the SEC. It's like the Wild West. And so that was kind of where all the hype was. It wasn't like 10 to 100x like you see in some of these cryptos. 페페는 시가총액에서 3위에 해당하는 밈코인으로 가격의 추이는 전체 시장과 비슷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스 프로의 데이터에 따르면 페페의 가격은 12월 9일에 0.00026달러에 도달했으나 12월 20일에는 0.00017달러로 하락했습니다.
12월 4일 비나이스에서 페페가 상장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은 일시적으로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자금이 다른 암호화 프로젝트로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밈코인 시장의 판도는 재편성되었습니다. 밈코인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마력은 중독성, 재미, 자금 효과에 있지만 실제 가치는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열풍이 사그라지면 이 게임은 누가 더 빨리 도망가는지의 경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밈코인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는 다음 열풍을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오픈 AI는 공익과 영리를 병행, AI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바란스 노드가 데이트를 치며 얼리버드를 놓친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비영리에서 영리 회사로 변했다고 일론 머스크에게 비판을 받아온 오픈 AI가 최근 재편성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인지 오픈 AI는 공익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2015년에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지만 오픈 AI가 비영리에서 영리 회사로 전환되었을 때 머스크는 크게 화를 내며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을 포함한 경영진을 고소했습니다. 기부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왜 오픈 AI는 이러한 전환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전환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2월 27일에 블로그 글에 따르면 오픈 AI는 자사의 영리 부문을 델라웨어 주의 공익기업 PBC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PBC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조로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때 주주의 이익,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 AI는 이 전환을 통해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재편성은 비영리 조직이 의료, 교육, 과학 등의 자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공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hat have sources told us? They've told us that the company is considering shifting from this nonprofit status that it's had for a number of years. It has right now it is a nonprofit, but it also has a very complicate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at it may shift its main business to being a for-profit public benefit corp. 오픈 AI는 창립 이래로 범용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순수한 비영리 구조만으로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장의 요구를 잘 조화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픈 AI는 영리 활동이 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AI 모델의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출시한 이가이 역시 이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제국 책임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sak스는 머스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픈 AI의 비판자이기도 합니다. 오픈 AI의 이번 재편성이 여론의 압력에 영향을 받았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편성 후 영리 사업은 보통 주식 방식을 통해 운영되며 PBC가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합니다. 비영리 부문은 의료, 교육 등의 자선 분야에 집중하며 상업과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추고 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밸런스.푸는 11월 26일 중요한 노드 키 노드 판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판매 시작가는 $599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전용 초대 코드 BTB8888을 제공합니다. 이 초대 코드에는 무엇이 특별한가요? BTB8888을 입력하고 노드를 구매하면 밸런스 토큰 상장 후 6개월 이내에 투자 수익에 만족하지 않거나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게 되면 원가로 노드 비용을 다시 구매해주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이자 시청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구매 후에는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현재 밸런스의 발전은 순조롭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Balance.gov는 최근 첫 번째 MPT인 파이오니어 배지 MPT를 2024년 12월 25일 공식 출시하며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MPT는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74 이더리움에 달하며 가격은 315% 이상 상승하고 바닥 가격
플로어 프라이스는 0.18 이더리움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밸런스 더 네퓨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599의 얼리버드 가격으로 판매된 3만 개 이상의 노드를 모두 판매 완료하며 시장에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3만 개 이상의 노드가 판매된 것은 밸런스 더 네퓨의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강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얼리버드 가격을 놓친 사용자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밸런스 더 네퓨는 새로운 구매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3만 번째 노드 이후 100개씩 판매될 때마다 사용자들은 추가로 80센트 달러만 지불하면 새로운 노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도입으로 사용자 참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사용자가 밸런스 더 네퓨의 가족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중국 렌민은행은 중국 금융안정보고서 2024를 발표하면서 그 안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동향을 언급하고 홍콩의 암호화폐 컴플라이언스 진행 상황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암호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외부적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 당국은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류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금융청은 2025년도 세제 개혁에서 암호자산을 일반 대중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청정에너지 사용 비율이 50%를 넘으면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워처.구루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청정에너지 사용 비율이 50%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슬로우미스트의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23PDS는 X 플랫폼에서 최근 2개월 동안 북한 해커 조직이 HASK-VC, 7X 벤처스 등 기관이나 개인을 위장하여 회의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코인 ATM 라달에 따르면 호주 내 비트코인 자동 입출 금기 ATM의 수는 29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1,359대의 ATM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ATM 총수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전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의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